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구하지 못해 좌절한 실패자였다가 그녀를 해친 모든 존재에게 복수하기 위해 훈련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999개의 초자연적 능력을 찾아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1000 구독자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매우 조금만 남았어요. 채널 구독자가 1000명에 도달하면 아주 특별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다음 비디오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방문하며 그녀에게 항상 자신에게 반항하는 것을 즐겼다고 말한다. 지금은 자신이 그녀를 조롱해도 반응하지 않아서 재미도 없다고 한다. 그는 여동생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들 가족 중에서 능력이 깨어난 사람이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남자도 깨어났으며 그의 능력은 도둑질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훔칠 수 있고 여동생의 능력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능력 도둑질이 완료되었다고 알렸다. 능력, D등급, 이름, 정신폭발, 설명, 정신적인 충격을 보내 적을 공격하는 능력. 평가에 따르면 비록 약하지만 여동생의 능력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남자는 이 정보를 읽고 정말 D등급 능력인가? 라고 물었다. 만약 그녀가 더 강했더라면 그의 여동생이 우연한 공격으로 즉시 얼음 조각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공격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요정들이 있는 거리는 아주 멀었다. 복도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아버지는 그가 살인자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해 남자들은 그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느냐며 진정시키려 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스 얀이 그 가게에 있었던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았고 영웅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몬스터와 싸울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는 서류를 던지며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고 외쳤고 그들이 더러운 돈을 들고 여기서 꺼지라고 했다. 그러자 남자가 방에서 나와 서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요정의 생명을 돈과 바꾸고 싶은 것인지 물었다. 소녀는 일어나 아버지의 어깨를 잡고 페이페이가 식물인간 상태라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남자는 그에게 추가 조건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남자는 그에게 조건을 말해보라고 했다. 남자는 여동생을 다치게 한 영웅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사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남자는 망설이며 대신 사과할 수 있는지 물었고 쿨룬 회사에서도 공식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남자는 그 영웅이 직접 이곳에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자는 사과하며 A등급 영웅의 일정이 매우 바쁘다고 설명했다. 빙춘 주니어는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몬스터와 싸우느라 너무 바빠서 직접 올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추가로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남자는 비웃으며 서류에 이미 서명했다고 말했다.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이며 고맙다고 했다. 남자가 병원을 떠날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그는 전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보고하며 단지 10만 달러를 추가해야 했다고 말했다. 빙춘 주니어는 10만 달러면 충분하다고 했고 왕 변호사를 칭찬하며 나중에 비서에게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났다. 왕 변호사는 그 영웅도 휴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자신도 능력이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자는 다시 병원에 있는 여동생을 방문하며 그녀에게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했다. 가족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진실을 밝힐 것이며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떤 깨어난 사람들은 영웅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며 그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견습기자로 A등급 영웅에게 우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의 여동생 양 페이페이였다.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그는 부모님 집을 떠나 이곳 미니 지역으로 이사했다. 양 사이는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2명의 여자아이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중 한 명이 그를 환영하며 자신의 이름은 딩난이고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는 시오아이이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다른 이웃도 있다고 말했다. 시오아이도 그를 환영했다. 딩난은 양사이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고 양사이는 자신을 소개했다. 딩난은 새로운 지메이츠가 드물게 오기 때문에 이 사건을 축하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COI는 자신이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라 오늘 밤에는 도서관에 갈 예정이니 그들은 자신 없이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사이는 그의 방으로 가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여기 막 도착해서 조금 피곤하니 쉬고 싶다고 했다. 그는 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어 영웅들이 몬스터와 싸우는 영상이 꽤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능력 설명 영상도 많아졌다고 했다. 양사이는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에 어두운 포털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포털을 통해 몬스터가 그들의 행성에 도착했고 행성은 능력자들 덕분에 이 몬스터들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다. 이 능력자들은 영웅이라 불리며 헌터들이 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능력자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고 영웅 증서를 받은 헌터들만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양사이는 그 비디오를 켜고 이것이 양 페이페이가 이 영웅에게 다친 비디오라고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현재로서는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지만 내일 다시 이 비디오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보고 뭐야 벌써 새벽 2시 반이잖아 라고 말하며 빨리 이를 닦고 씻어야 내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방을 나와 취한 소녀를 보았다. 그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인사하기로 결심했다. 소녀는 양사이에게 자신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화장실에서 잠들었다. 양사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소녀는 남자는 여자가 그런 상태일 때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양사이는 딕난의 방으로 갔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딕난은 그에게 왜 아직 자지 않느냐고 물었다. 양사이는 그를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다른 룸메이트가 화장실에서 취해 있다고 말하며 그녀도 여자인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딕난은 그에게 그녀를 그냥 놔두라고 했으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늦었기 때문에 내일 일을 해야 하니 양사이도 자야 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문을 닫았다. 양사이는 자신만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소녀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사이는 미리 사과하며 그녀를 안아 올렸다. 시스템은 즉시 그에게 뇌과부하 능력이 감지되었다고 알렸다. 양사이는 이 소녀도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은 이 능력의 전체 설명을 그에게 보냈다. 이것은 F등급 능력으로 이름은 뇌과부하였다. 설명은 뇌를 짧은 시간 동안 과부하 상태로 만들어 뇌의 계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 능력의 평가는 잠재력이 좋으며 소유자는 자신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양사이는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그녀에게 재킷을 덮어주며 그녀가 공부를 잘하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능력을 빼앗을 것이며 나중에 그녀에게 어떻게든 갚겠다고 다짐했다. 시스템은 뇌과부하 능력이 성공적으로 도난당했다고 알렸다. 양사이는 이 능력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했다. 시스템은 뇌과부하와 정신공격이 모두 정신능력에 속하며 이 두 능력을 합치고 싶은지 물었다. 양사이는 이 두 능력을 합치기로 결정했다. 시스템은 능력 통합이 완료되었으며 이것은 새로운 D+ 등급 능력이라고 알렸다. 이 능력의 이름은 슈퍼브레인이며 설명은 자동으로 정신공격을 보내고 계산과 추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평가는 양날의 검으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사이는 이 모든 정보를 읽고 양 페이페이가 다친 사건의 비디오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날 누군가가 양사이의 방을 두드렸다. 그는 깨어나서 누가 있는지 물었다. 문을 열자 어제의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그에게 어젯밤 자신을 덮어준 그의 코트를 돌려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린 나쿠스라고 소개했다. 양사이는 자신의 코트를 되찾으며 어젯밤의 그 소녀가 이제는 너무 순진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문제 없다고 말하며 단지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름은 양 11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며 어젯밤 그녀의 능력을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다.
린 나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이미 익숙해졌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때 한 남자가 그의 방에 난입하며 그에게 이렇게 살고 있냐고 물었다. 이 남자는 린 나쿠스를 보고 양사이에게 뒤에서 누군가와 데이트를 시작했느냐고 물었다. 양사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며 린 나쿠스는 자신과 함께 사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충격을 받으며 아파트 전체를 빌린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머리를 다듬으며 린 나쿠스를 맞이하며 자신의 이름은 판팽이고 양사이의 친구이자 동료라고 말했다. 린 나쿠스는 그와 악수하며 자신을 그냥 나쿠스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판팽은 자신이 능력 소유자이며 그의 능력은 손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몇 장의 아름다운 사진을 원하면 말하라고 했다. 그때 양사이가 끼어들며 판팽이 자신을 편집국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길을 나섰다. 판팽은 양사이에게 아직 다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며 그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물었다. 출판사 로건에 도착한 양사이는 다시 그 비디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슈퍼브레인의 추론을 활성화하고 그 비디오를 다시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다. 그 비디오를 보면서 양사이는 이 움직임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팽이 그의 팔꿈치로 그를 밀며 왜 린 나쿠스 같은 아름다운 소녀와 썸을 타는데 관심이 없느냐고 물었다. 양사이는 그들이 그냥 이웃일 뿐이라고 대답하며 친구들이 너무 지나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판팽은 룸메이트에서 배드메이트로 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만약 방법을 모른다면 자신이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괴물이 나타났다는 비명이 들렸다. 그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